거실에서 소파 배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밖뷰예요. 바깥을 바라봤을 때 더 좋은 전망이 있는 방향에 소파를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관을 마주 보는 위치가 좋아요. 그래야 누군가 집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파가 지금의 반대 위치에 있었는데 바깥 뷰가 너무 좋아서 맞은편으로 옮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강남에 위치한 39평 4베이 구조를 가진 아파트인데, 오늘은 이 현장에서 같은 비용으로 인테리어 기획에 따라 어떻게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업체는 말을 해야 해주고, 어떤 업체는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어떤 업체는 말을 해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내가 드린 비용 제대로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획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업체와는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쓰면 쓸수록 편리한 현관은 이렇게 기획하시면 됩니다. 여기 현관은 앞뒤 폭이 넉넉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좀 있다면 현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가족 수가 많아서 수납이 많이 필요하다면 기역자로 수납을 쭉 채워주면 되고, 반면 가족 수가 적다면 쇼룸의 공간으로 기획하면 됩니다. 현관에서 필요한 폭은 딱 1200이에요. 아무리 큰 짐이 들어온다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넓게 잡으면 그냥 공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1200을 남기고 나머지는 수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부부 두 분이 거주 중이셔서 한쪽 면은 벤치를 두면서 공간을 비워뒀어요. 전신 거울 양쪽 옆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오브제 같은 것들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현관에 이렇게 벤치를 많이 두시는데,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예요. 신발을 편하게 신고 쉽게 일어나려면 앉는 부분 높이가 450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너무 높으면 신발끈을 묶을 때 손이 잘 안 닿고,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불편해요. 두 번째는 좌우 폭이에요. 둘이 동시에 앉아서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편하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기본 폭을 800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속 보강이에요. 사람이 앉을 때 실제 체중보다 몇 배의 하중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를 그냥 목공툴로 마감하면 낭창거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금속으로 하지틀을 만들어서 체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해야 안전하고요. 무엇보다도 타일 매지가 터지거나 타일이 들뜨는 일이 없습니다. 벤치 뒤쪽에 거울을 적용할 때도 많이들 놓치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벤치면과 거울이 1대1로 만나지 않게끔 살짝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딱 만나게 되면 실리콘을 쏴야 하는데, 여기는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 실리콘 마감이 썩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감을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키 큰 수납을 쭉 채워서 편의와 실용성을 챙겨드렸어요. 신발장은 하부를 띄우면서 개방감 확보했는데 딱 200 정도 띄우면 예쁩니다. 신발장 하부를 이렇게 띄우는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먼저 간접 조명을 넣어서 빛이 퍼지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주 신는 신발을 편하게 둘 수 있어서예요. 여기를 너무 많이 띄우면 횡하게 느껴지고, 200 이하가 되면 너무 낮아서 띄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집 천장 높이가 2300 정도라면 200 내지 220 정도가 적당한 띄움 치수예요. 개방감이 있는 현관을 좌우하는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가 또 천장인데요. 예전에는 우물 천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몰딩이 있으면 집이 촌스럽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천장으로 깔끔하게 다듬고, 조명은 2인치 COB 다운라이트 3개를 나란히 적용해 줬어요. 다운라이트를 넣을 때 정중앙에 위치 잡으면 조명이 뭔가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쪽으로 지금처럼 약간 치우쳐져야 세련된 느낌이 나요. 깔끔한 현관을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 첫 번째는 현관 벽지 필름과 가구 도어를 같은 마감재로 통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큰 타일을 적용해서 바닥에 타일 매지 라인을 최소화해 주세요. 타일은 시작 지점을 어디로 잡는 건지도 중요한데, 현관 턱부터 원장이 시작되도록 하면 좋아요. 중요한 건 쪽 타일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현관 디딤석은 400보다 작으면 현관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발로 디뎠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발 한쪽이 온전히 당길 수 있는 넉넉한 크기가 좋습니다. 중문은 이노엔지에 자동 슬라이딩 중문을 적용했어요. 알루미늄 간살도어에 고급스러운 패브릭 유리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소등 스위치도 빠질 수 없겠죠. 현관에 이거 있고 없고가 체감적인 차이가 크니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복도 공간을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꼭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납니다. 예전 구조를 보시면 복도 맨 끝쪽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을 없애고 복도를 1.2m 정도 더 늘려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긴 수직선이 늘어나면 집이 좀 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안방 개구부를 옆으로 틀어주면서 이 부분에 팬트리를 넣어줬는데요. 주방과 거실 가까운 곳에 팬트리를 만들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팬트리는 깊이가 700 정도 되기 때문에 물티슈라든가 휴지 같은 생활용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전면에는 가구도를 달아서 깔끔해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이 적재적소에 없으면 짐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시 지저분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복도는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조도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큰 조명을 빵빵 틀어서 천장을 촌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1.5인치 조명을 2개씩 짝을 지어서 지그재그로 배치해줬는데요. 100에서 300에서 350 정도 떼어주면 자연스럽게 벽면에 조명 갓이 생기면서 그림을 걸지 않아도 개성 있는 복도가 완성됩니다. 발목등도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맞은편 벽에 하나, 거실 욕실 벽에 하나, 안방에서 주방 가는 길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발목등을 넣어줬어요. 거실에서 소파 배치는 이 2가지 기준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밖뷰예요. 바깥을 바라봤을 때 더 좋은 전망이 있는 방향에 소파를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관을 마주보는 위치가 좋아요. 그래야 누군가 집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우선순위는 창밖뷰예요. 예전에는 소파가 지금의 반대 위치에 있었는데 바깥 뷰가 너무 좋아서 맞은편으로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뷰가 좋은 거실이라면 창호를 바꾸는 것도 추천드려요. 일반적인 슬라이딩 샤시는 아무래도 프레임 두께가 두껍고 창 비율도 1대 2대 1이 대부분이다 보니 풍경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대1 비율의 시스템 창호로 교체하면서 멋진 창밖 뷰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아늑한 거실을 만들기 위해선 조명 교육도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우물천장 한가운데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직부등이 달려 있었는데요. 우물천장을 더 키우고 등박스를 적용하면서 가운데 직부등을 없애고 사방으로 은은한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커튼박스 안쪽과 TV홀 하단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메인 등을 굳이 켜지 않아도 휴식하기에 충분한 도도가 나옵니다. TV 앞쪽 천장에 광원이 적게 보이는 멀티 매립 등을 양쪽에 하나씩 넣었고, 소파 쪽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를 3개씩 양쪽으로 배치했어요. 아무래도 소파 위에는 밝은 매립등을 넣어줘야 뭔가 집중할 때 방해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또 중요한 게 스위치 회로 분리인데요. TV 쪽과 소파 쪽 조명은 하나로 묶지 않고 떨어뜨려 놔야 해요. 스위치와 비디오폰, 온도 조절기, 이와 같은 벽체의 기물들은 눈에 잘 안 보이면서도 주 동선의 중심 위치에 설계해줘야 보기에도 깔끔하고 사용상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실링팬은 꼭 넣으세요. 공기순환이 원활해져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링팬은 무게가 무겁고 회전할 때 원심력이 있어서 반드시 설치할 때 천장에 합판으로 짱짱하게 보강을 해줘야 하고요. 날개가 돌아가는 반경 내에는 조명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는 LX 디아망으로 도배했어요. 무몰딩, 무걸레바지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요즘 디아망 무걸레 바지 비추한다는 말들이 있던데 괜찮은가요? 디아망처럼 고급 벽지는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무걸레바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손이나 밀대로 물걸레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로봇 청소기 돌리시잖아요. 막 물걸레로 빡빡 닦아내는 게 아니어서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주방은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예전 주방은 식탁 건너편으로 냉장고 자리가 있었고 그 옆쪽에 협소한 기역자 형태의 메인 주방이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메인 주방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공간 효율이 아쉬웠습니다. 이 주방은 좌우폭이 3600 정도로 충분했기 때문에 시원한 대면형 주방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는 냉장고, 싱크볼, 후타입 위치를 어디로 설계할지가 중요하고 반드시 적절한 통로폭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아일랜드와 가까운 자리에 냉장고를 배치해주고 메인 싱크볼과 보조 싱크볼을 구분해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아일랜드에 보조 싱크볼이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낸 식재료를 쭉 펼쳐놓고 닫아놓기도 좋고요. 메인 주방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식탁과 가까운 위치에 언제든 정수기를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메인 싱크볼과 인덕션 사이에는 식기 세척기를 배치해서 상판에 자연스럽게 조리대를 확보했어요. 항상 싱크볼 옆쪽의 상판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살림하기 좋습니다. 아일랜드는 좌우 길이 2700, 앞뒤 깊이 1000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아일랜드 사이 통로는 1000, 식탁과 아일랜드 사이는 900,
아일랜드와 메인 주방 사이는 950으로 넉넉하게 폭을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상판 치마를 약간 내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사용한 자재는 유럽산 트러버틴 세라믹 베이지 컬러예요. 미드웨이까지 적용해주면서 통일감 있는 인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아일랜드 옆 벽체에는 웜톤에 잘 어울리는 브론즈경을 적용해서 주방이 좀 더 확장돼 보이도록 포인트 줬고요. 주방 가구는 한솔에 클레이 크림과 베르겐 오크를 써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마감했습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방을 오래 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블룸 언더레일을 적용해서 아일랜드 서랍에 무거운 그릇을 넣어도 변형 없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 냉장고 좌측에 있는 가구도를 열면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여기는 원래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알파룸이었는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이런 알파룸은 계획 단계에서 용도를 잘 생각해서 개구 위치를 잡아주면 생활 동선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주방에서 다용도로 사용했던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집 어딘가에 다용도실이 필요했어요. 특히 대면형 주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려면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워시타월을 배치하고 그 옆쪽에 싱크볼을 설계했어요. 애벌 빨래하기 좋은 공간이고 이 옆에 김치 냉장고도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도 이곳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실내로 옮길 때 주의할 점은 급배수가 근접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방 욕실과 붙어 있어서 간단히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닥재는 아무래도 물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이라 습에 강한 자재를 써주면 좋은데요. 에디톤 마루를 적용했어요. PVC와 돌과를 섞은 거라 내구성도 좋고 금액도 합리적입니다. 다용도실 벽체는 대부분 도배 마감이지만 싱크대 미드웨이만큼은 상판과 동일한 인조 대리석을 적용해줬어요. 물이 많이 튀는 공간은 항상 오염될 걸 생각해서 마감재 계획을 잘 해줘야 합니다. 여기처럼 전열교환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인테리어 하면서 기기 본체만 교체해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방 옆 다용도실 천장에 기계가 붙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경동 나비엔 제습 환기 청정기로 교체했어요. 전열교환기는 필터 교체가 생명인데 나비엔 제품이 간편해서 추천드렸어요. 기존 배관이 상태가 괜찮다면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관 청소는 한번 싹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안방 볼륨이 충분하다면 드레스룸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안방 욕실 앞쪽에 있던 작은 파우더 공간을 철거하고 무려 7m에 달하는 수납장을 쭉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긴 수납장이 들어갈 때는 너무나 다 키 큰 장을 채우면 밋밋하고 답답할 수 있어서 중간에 홈을 만들어서 공간에 여유도 주고 디밍 기능이 있는 조명을 넣어서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했어요. 이거 하나로 안방 수납은 모두 해결됐습니다. 안방에 침대와 책상을 두고 휴식 겸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틈새 공간을 활용해 책꽂이도 넣어드렸어요. 수납이 이렇게 많은 방에 책꽂이까지 넣으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계획해주면서 미관과 편의를 모두 챙겨줬습니다. 우리 집에 욕실이 2개라면 한쪽에는 욕조 넣는 걸 추천드려요. 있을 때는 잘 안 쓰다가도 막상 없으면 아쉬운 게 욕조입니다. 욕조를 고르는 팁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용도에 맞게 크기를 선택하세요. 반신욕 정도만 할 거라면 컴팩트한 크기의 욕조가 나와서 좁은 욕실에도 꼭 맞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전신용이 좋다 하시면 길이가 1400 이상이 되는 욕조를 고르세요. 욕조의 폭은 성인 남성 기준 750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조 없이 샤워 공간만 둘 때도 폭을 750 정도로 잡아야 씻을 때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샤워 공간에는 보통 샴푸나 바디용품을 올려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처럼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하단에만 젠다를 돌려줘도 됩니다. 어깨와 팔 때문에 폭을 확보하는 거라 하단부는 살짝 좁아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이 종종 있어요. 이 공간은 외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재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밝은 컬러의 신성 타일 600/600각 제품을 적용했는데요. 어두운 타일을 쓰다 보면 칙칙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밝은 타일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여기에 테이블을 두고 차 마시면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여기처럼 뷰가 좋은 집이라면 항상 바깥 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공간을 누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나의 니즈에 맞춰 최적의 공간을 제대로 기획해주는 업체를 만나면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인테리어 기획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디자인 소금의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양 시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